(2024년) 공화당 경선의 첫 개막 무대인 아이오와 코커스가 15일 저녁 개최돼 백악관 탈환에 나설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경선의 개막 무대인 아이오와 코커스가 혹한 속에 실시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으로 첫 승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혹한과 눈보라 속에 치러진 아이오와 코커스에는 참석자들이 공화당 유권자들 가운데 3분의 1에도 못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백악관을 탈환할 것으로 믿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압도적 지지로 선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이오와 코커스에서는 중부 시각 15일 저녁 7시부터 99개 카운티별로 750곳의 학교 체육관, 교회, 커뮤니티 센터 등에 마련된 당원 대회장에 모여 대리 대표자의 후보 지지 연설을 듣고 지지 후보에게 기표하는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아이오와 코커스는 개막 당시 화씨 0도, 섭씨 영하 18도까지 곤두박질한 혹한과 눈보라 속에 치러져 등록 공화당 유권자 75만여 명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참여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백악관 탈환을 열망하는 열성 공화당원들의 열기는 당원대회장을 녹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악천 후에도 나라를 구하기 위해 코커스에 나와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면서 막판까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Brave the weather and go out and save America because that's what you're doing. 2위 자리를 놓고 격전을 벌이고 있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꺾고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자신을 선택해달라며 가장 나은 것으로 나타난 본선 경쟁력을 내걸었습니다. The only way we're going to win the majority of Americans is if we have a new generational leader. 반면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헤일리 후보는 공화당 본류인 보수주의자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진정한 보수주의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The only one that could possibly compete with Donald Trump in a Republican primary. She cannot win conservative or core voters. 당원대회장에 모인 인원들이 모두 투표하는 대로 개표에 들어가 가장 빠른 곳은 30여 분 만에 개표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주 전체 득표율에 따라 40명의 대의원들을 배분하기 때문에 개표를 완료하는 시간은 자정을 넘겨 공식적인 개표 결과는 16일에나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공화당이 도전자였던 2016년 경선에 비하면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년 이상 압도해와 압승으로 첫 승을 거둘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당원대회에 참석하겠다는 공화당 유권자들을 상대로 현지 유력지 드모인 리지스터와 NBC 뉴스의 마지막 지지율 조사에서 트럼프 48%로 2위 헤일리 20%, 3위 드산티스 16%를 압도해 비슷한 득표율로 40명의 대의원들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공화당 경선에서는 두 번째 무대이자 첫 프라이머리로 직접 투표를 실시하는 뉴햄프셔에 더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1월 23일 첫 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뉴햄프셔에서는 3위를 달려온 트럼프 저격수 크리스트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중도 사퇴함에 따라 2위로 올라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에게 그대로 옮겨가면 트럼프의 역전극을 펼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여론조사들을 종합한 결과 뉴햄프셔에서는 현재 트럼프 43.5%로 압도하고 있으나 2위 헤일리 29.3%, 3위 크리스티 11.3%로 나타나 둘을 합하면 40.6%로 박빙이 될 수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2월 24일 실시되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파란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헤일리 후보가 주지사를 지냈던 정치적 본구지여서 현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2대 22%로 크게 밀리고 있지만 대역전국의 발판을 마련할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공화당 경선은 3월 5일 16개 주에서 동시선거가 실시되는 슈퍼파이어일에 승부가 사실상 갈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월 5일 슈퍼파이어 동시경선에서는 캘리포니아 169명, 텍사스 161명, 노스캐롤라이나 74명,
테네시 58명, 알라바마 50명, 버지니아 48명 등 누적으로 1077명의 대의원을 확정하게 됩니다. 2024 공화당 경선에서는 전체 대의원 2429명 가운데 과반인 1215명을 확보하는 후보가 11월 5일 본선에 나갈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주 한인들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은 미국 추산 110만 명, 한국 추산 152만 명으로 늘고 있는 데다가 저조하던 실제 투표율이 60%까지 급등해 보팅 파워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인 유권자들은 아시아계 보트들 중에 5위로 밀려났고 투표율도 아직 3위에 그치고 있어 보팅 파워를 더 키워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단원에 막을 올린 2024년 미국의 선택에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한인 유권자들이 실제로 적극 투표에 나서 보팅 파워를 발휘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 총인구는 미국 정부 추산 205만 1,500여 명, 한국 정부 추산 261만 5천여 명으로 발표됐습니다. 총 인구 중에서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인 유권자들은 미국 추산 110만 명, 한국 추산 152만 4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연방 센서 통계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한인 유권자들은 2021년 현재 110만 명으로 아시아 출신 국가별로는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전체 유권자들은 1340만 명으로 전체에서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계가 280만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2위는 필리핀계 유권자들이 260만 명, 3위는 인도계가 210만 명, 4위는 베트남계가 130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 재외동포청이 최근 발표한 미국 시민권자들은 152만 4천 명으로 미국 추산보다 42만 4천 명의 차이가 났는데 한국 정부 추산이 실제 한인 유권자 수에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미주 한인들 가운데 미국 영주권자들이 44만, 일반 장기 체류자들이 60만 7,300명, 유학생들이 4만 4,100명으로 이를 합한 비시민권자 한인들은 109만 1,600명으로 재외동포청은 집계했습니다. 이는 미주 한인들 가운데 시민권자들이 58%로 비시민권자 42%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들은 전체 인구와 비슷하게 캘리포니아와 뉴욕에 가장 많이 몰려 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한인 유권자들은 32만 500명으로 전체 한인 유권자들 중에 29%나 몰려 있습니다. 뉴욕에는 한인 유권자들이 8만 명이 있어 전체 한인 유권자들의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인 유권자들은 투표권이 있어도 실제 투표장에 나와 한 표를 행사하는 투표율이 낮다는 취약점을 띠고 있었으나 2020 대선 때의 60%로 2016년 대선 때의 45%에서 급등했습니다. 다만 한인 유권자들의 실제 투표율 60%는 중국과 베트남계 55%, 필리핀계 54%보다는 높은 것이지만 아직 인도계 71%, 일본계 66%에는 뒤지는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경과해야 미국 시민권을 딸 수 있고 외국 태생의 귀화 시민권자나 미국 태생 자동 시민권자들이 투표권을 갖고 있다가 유권자 등록을 한 다음 실제 투표장에 나와 한 표를 행사해야 주류 사회에 한인들의 보팅 파워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한인들의 미국 이민이 시작된 지 121주년, 미주 한인의 날 지정 19주년을 맞은 2024년에 미국 내 한인 파워는 갈수록 비약적인 급신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 인구는 1903년 1월 13일 하와이에 첫 도착했을 때 102명에서 2022년 말 현재 미국 추산 205만, 한국 추산 261만 명을 넘어 2만 배나 불어나 있습니다. 미주 한인 인구는 연방 센서스의 추산으로는 2022년 말 현재 혼혈 포함해 205만 1,572명으로 발표됐습니다. 한국 재외동포층의 현황에서는 261만 5,419명으로 미국 정부 추산보다 56만 명이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미국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한국 정부 추산 쪽에 가까울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추산 205만여 명 가운데 캘리포니아에 57만 4,500여 명으로 가장 많이 몰려 살고 있고 2위는 뉴욕주에 15만 4천여 명, 3위는 텍사스주에 13만 4천여 명, 4위 뉴저지에 10만 8,500명, 5위 서부 워싱턴주에 10만 3천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6위 버지니아에 9만 7,400명, 7위 조지아에 8만여 명, 8위 일리노이에 7만여 명, 9위 메릴랜드에 6만여 명, 10위 하와이에 5만 4천여 명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추산 261만 명을 총영사관별 거주자 수로 보면 로스앤젤레스에 66만 2,500명으로 가장 많고 뉴욕에 30만 4,500명, 시카고에 34만 8천명, 샌프란시스코에 28만 명, 애틀란타에 26만 7천명, 시애틀에 18만 4,500명,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 15만 8천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주한인 261만 명 중에서 투표권을 가진 미국 시민권자들이 152만 4천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아직 투표권은 없는 미국 영주권자가 44만 명이고 일반 체류자 60만 7,300여 명, 유학생 4만 4,100여 명으로 비시민권자들은 모두 109만 1,600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추산한 미국 한인들의 중위 연소득은 9만 1,860달러로 전년보다 10.2%나 급증해 미국민 전체 평균 7만 4,580달러보다 17,000달러나 높았습니다. 한인들의 주별 가구 소득이 가장 높은 것은 버지니아로 11만 6,700달러이고 2위는 뉴저지로 10만 8,000달러, 3위는 뉴욕으로 10만 달러, 4위는 캘리포니아로 9만 7,000달러로 연방 센서스는 추산했습니다. 한인들의 빈곤율은 10.2%로 전년보다 0.4포인트 떨어지면서 미국 전체 빈곤율 11.5%보다 낮았습니다. 한인들의 건강보험 없는 무보험률도 6.7%로 전년보다 0.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